여러분 오늘 11번째 우리 뉴스와 창의력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그러니까 19일 일요일 밤에 지금 8시 15분이네요. 8시 15분 11번째 수업이죠. 11번째 수업. 이제 4월 하순, 내일 월요일 4월 하순. 여러분들 그동안에 했던 그 대세김잘 하면서 우리 공부가 그냥 막연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삶의 경쟁력을 새롭게 키우는데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이 촬영하러 오는데 집 옆에 오는데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비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비라는 비가 오면 좀 기분도 좀 가라앉고 어떤 좀 그런 좀 감정이 조금 다르죠. 말 걸 때 하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비라는 게 그냥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하고 비를 생각을 할 때 그 비가 가지고 있는 언어, 말의 어떤 뜻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가 사람을 물고 사람이 개를 물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했죠. 언어적인 이 말의 어떤 수준, 그게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게 이 생각의 수준이거든요. 생각의 수준. 우리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력이 생기고 사고력의 한 가지인 창의력, 올바른 새로움이죠. 올바른 새로움. 윤리적으로 올바른 새로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것은 창의력이 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반사회적인 새로움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생각이 깊어지면 말도 깊어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뭐가 깊어진다? 우리의 일상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쓰는 말의 언어의 표현이 좁고 낮고 얕으면 나의 일상, 나의 현실, 나의 세계, 나의 우주도 좁고 낮고 얕다. 정반대로 내가 쓰는 말이 말 쓰는 수준이 높고 넓고 깊다면 내가 마주하는 현실의 일상의 세계의 우주의 깊이, 높이, 넓이도 그렇게 비례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참 돌을 올려야죠. 돌을 올려야죠. 자, 이제 돌을 볼 때 뭐라고 했죠? 숫돌, 디딤돌, 그다음 성장의 마디, 성장의 마디를 늘 생각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의 중요한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비유를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동서고금의 클래식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이 격파지만은 파격이라고 했죠. 파격. 기존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걸 깨부순다. 뭐로? 날로, 날, 손날, 칼날, 도끼날,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 밤에 오는 비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냥 낮에 오는 비도 비고 밤에 오는 비도 비죠. 그러나 이 비라는 말도 그 상당히 뭐랄까 좀 인문적인 개념이죠. 그냥 하늘에서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비가 온다. 그렇겠죠? 그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비가 설명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천에 있는 그냥 뭐 이 돌멩이지만 여기 우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의 나를 세우는 그것을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숫돌이고, 이 돌은 그냥 돌일 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은 내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고, 상징이 될 수 있고,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라는 것도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면 그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비가 오죠. 그런데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이 비에도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비가 이렇게 안 오면 왜 지내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먹는 식수가 적어지니까 이게 이 기우제를 옛날부터 비가 오도록 비는 그런 걸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라는 게, 이 우자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개념이고 인문적인 개념이 있다. 그게 비라는 그 개념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이 비를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비라는 것은 그냥 물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근데 밤에 오는 비는 야우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단순하죠. 밤에 오는 비니까 밤에 오는 비, 낮에 오는 비 뭐 하는데, 비가 가진 것 중에서 비를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물론 여기에 우리가 있는 데서 대구에서 비가 온다. 하지만 이 유럽에서는, 우리 베트남에서는 지금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른 데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비락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예외 없이 골고루 이게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대구에서 한정해 볼 때 비가 오는 것은 실내 말고 비를 가만히 보면 골고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비를 하면 비가 가진 상징이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공부, 그 다음에 어떤 은혜로 좋은 기분, 이런 게 우리 마음을 적시듯이 좋은 어떤 그런 그것을 이제 이 골고루 그런 혜택이 이렇게 좀 미친다, 뿌려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오는 비는 감우라고 해요. 감우, 달감자, 적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폭우라는 것은 들어붙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너무 지리하게 많이 오는 장마는 음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이, 그 다음에 이슬비, 가랑비 이런 것들은 또 새우라고 합니다. 간을 새자. 그런 것처럼 비를 그때그때 오는 비의 모양이나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를 표현하는 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다 아는 폭우다, 이거보다는 정말 필요할 때 비가 와주는 감우, 달감자, 달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적당할 때 그때 비가 오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감우라고 하죠. 감우. 그 다음에
비가 좀 안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온 것을 음우라고 한다. 음자. 자, 그래서 우리가 비를 볼 때도 아, 지금 오는 이 비는 가무일까? 안 그러면 폭우일까? 새우일까? 토우. 흙이 습게 내려오는 비는 또 토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좀 지리하게 오래 도는 것을 음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할 때, 아, 이게 참 가무다. 내 마음에 아주 예를 들면 꼭 필요할 때 비가 오니까 참 좋은 느낌. 그게 비하고도 뭐다?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이입. 비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비와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비와의 인터뷰.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함께 만난다 이렇게 할 때 만나는 대상이 돌과 만나고 있죠. 인연과 만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돼서 만나고 있죠. 만나는 거. 요 만나는 게 다 인터뷰인데 인터뷰. 그 인터뷰의 어떤 넓이, 깊이, 높이가 되려고 하면 방금 말했듯이 그런 쪽으로 그 어떤 생각의 폭, 언어의 어떤 폭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비례한다. 그 뻔한 말, 식상한 말, 단순한 말, 그 다음에 상투적인 말, 그다음 식상한 말, 그저 그런 말, 하나마나한 이런 말이나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를 인터뷰할 때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받치고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오는 비는 가무냐 폭우냐 새우냐 뭐 야우냐 요런 어떤 비를 할 때 그런 게 비에 적용되는 우리 말이 풍부해지면 그 비를 보는 그 비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그 현실이 좀 훨씬 확장되는 거죠. 확장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그 이 말 의휘의 어떤 그런 그 실력하고 굉장히 이게 좀 맞물려 있다. 나는 이 대학생 때부터 이게 국어사전을 통해서 그 의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 기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자를 하면서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뭔가 하면 고민스러웠던 지금은 그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꼭 직업적인 기자 아니라도 이제 모든 사람이 뭐 댓글을 다는 것도 기록하는 의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실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한 것입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데 과연 저 현상 드러나는 게 현상이에요. 드러나는 게 현상인데 그 현상을 어떤 언어적인 걸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어떤 현상이 자기 앞에 이렇게 됐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떤 언어로 담아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그 현실이 내한테 이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나고 그렇죠?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실을 아주 단순하게 드러내면 그냥 단순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돌처럼 우리 지금 그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갑갑했다. 이게 내가 어떤 이게 어떤 그 현실이라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현실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 현실을 담아내면 어떤 이 들어가는 게 이게 언어라고 언어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담아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실력이 좁고 낮고 얕다면 이 현실을 담아내는 내한테 드러나는 현실이 그렇게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거든. 그 복잡 미묘한데 그 복잡 미묘한 걸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언어 표현을 모른다면 엉뚱하게 현실을 잘못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뉴스 표현 같은 게 그 매스미디어 뉴스 표현에서 그 넓은 의미로 오버가 되는 거죠. 이런 언어로 잘 담아야 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잘 담아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이 단어를 의휘를 거기다가 접목을 해서 한다면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일물일어스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한 하나의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그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자기한테 편견이 있죠. 선입견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현상에 접목을 하는데 그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좁은 편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편견도 다 레벨이 있는 거죠. 아주 좁은 그런 편견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넓은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최대한 그 입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 기반이 언어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자성어도 많이 알아야 되죠. 속담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죠. 저번에 미립이라는 말 이런 이야기 했죠.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슬기로움, 지혜로움, 어떤 뭐 통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립이라고 하시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움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습관, 양습, 악습은 버리고 양습은 키운다고 했죠. 그런 게 된다면 내가 뉴스와 창의력이라는 그걸 한 학기 동안에 막 실험을 했더니 어떤 새로움을 보는 그런 미립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거죠. 굉장히 고급 언어가 되는 거죠. 미립. 많이 안 쓰지만 그걸 이제 조금씩 써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미립 가로 열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찰, 지혜 이렇게 써주면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미립이라서 미립은 말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령보다는 훨씬 좋단 말이에요. 요령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요령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요령이라고 하는 게 미립하고 같은 한자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 일을 하는데 요령이 좋다 하면은 긍정적이지만은 요령이라는 게 요령껏 뭘 해라. 요령껏 뭘 해라 하면 그냥 뭐 좀 약간 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좀 편리하게 뭐 어떻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미립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미립이라는 게 내가 해보니까 이런 미립이 생기더라. 이걸 계속 해보니까 뉴스메이커 노트 쓰기를 계속 해보니까 새로움을 보는 그런 게 훨씬 미립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언어를 많이 알면 이 현실이라 하는 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 현실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겠죠. 보통 수준 같으면 그냥 뭐 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요렇게 이게 이 현실을 X라는 이 X 자체는 그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신이 아닌 이상 현실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따라서 그 현실은 요렇게도 자기 얼굴을 살짝 보여주고 저렇게도 살짝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너무 단조로우면 이 현실 자체에 접근하는 게 그렇죠. 너무 부분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요렇게 다양해질수록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창이고 창조죠. 그 현실을 전에는 내가 요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확장을 시켜야 언어를 통해서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자꾸 확장이 되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대학생 아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삶을 가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 차원이다. 강거 목장할 때 이제 강의 차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가장 중요한. 그렇겠죠?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될 때 내가 요걸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 태도, 관점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렇게 좁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 나가면 그런 기반이 돼야 대의 차원이죠. 요런 게 좁다면 이건 소의 차원, 좁음의 차원이고 이게 요렇게 자꾸 이렇게 현실에 접근하는 그게 이렇게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뭐다? 대의 차원일 때, 이야기했죠? 크고 넓고 깊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쫙 이런 거 펼쳐진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도 큰 대자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딱 다리 벌리고 이렇게 해가 있는 이게 큰 대자인데 그 위에 쭉 지나가는 서늘하는 끔에 뭐다? 스카이, 하늘이 된다. 하늘. 그래서 이 쉬운 한자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첨단을 생각해야 되고 최고 수준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다. 넓고 깊고 높은 그게 우리 삶의 이 존엄성, 자존심, 주체성, 실존성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소통력, 공감력 뭐 이런 거 굉장히 요즘 많이 강조하죠. 요즘 들어와서 그게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력, 공감력 뭐 이런 것들은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끼리 부대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가 좁아서 그렇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 좁아서 그렇다. 좁으니까 좁은 길끼리 이게 부딪히니까 뭘 이렇게 그것을 뭔가 버무릴 수 있는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예요. 원래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통과 공감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공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을 풍부하게 한다. 내 자신이 빛나도록 한다. 내 자신이 풍성하게 한다. 내 삶을 살찌우는 그게 되면 다른 거는 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자꾸 말한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의 진짜 뜻을 잘 모르겠다. 그 시간에 의의 하나도 더 외우고 사자성어, 삼자성어 하나 더 외우고 아포리즘이라고 해요. 속담, 격언, 금언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는데 그런 거 하나 더 외워서 실제로 그 현실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정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현실을 담아낼 것인가, 이렇게 실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그래서 대학생 때 썼던 그 의비노트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노트 답답해가지고 그냥 사전을 외워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전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글자를 이렇게 지금도 나는 굉장히 사전을 많이 찾는 편인데, 그래서 언어라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그랬는데, 때로는 내가 사전에 있는 걸 좀 많이 먼저 외워서, 그걸 알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립이라는 건데, 미립. 근데 미립이라는 것은 읽으면 거의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대중적으로 미립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 안 쓰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안 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뜻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 내가 이번에 곧 나올 책에 이제 미립이라는 말 그런 언급해놨죠. 미립이라는 게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써보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는 미립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내한테 뭘 할 때냐, 저렇게 해보면 저게 미립이 생길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노트북에도 이게 있지만 이제 출력을 해서 스프링 노트로 해서 10권 정도가 있습니다. 10권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종류가 그다음에 한자로 된 중요한 성어, 그다음에
그 속담 개금 아포리즘 노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중국어 사전 뭐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암기 노트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 틈날 때 쭉쭉쭉쭉 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이제 그게 의위가 늘어나면 현실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노트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의위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의위 수준이 얕으면 그 현실을 보는 것도 얕다. 뻔한 이야기, 단수 그런 것들이 어떤 그냥 반복돼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좀 형식 면에서 의위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쓰는 말의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돌 같은 것도 그렇죠. 격파인데 파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돌은 그냥 돌뿐인데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는 디딤돌, 그 다음에 숫돌, 그 다음에 성장의 마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냥 돌이지만은 우리가 기존에 숫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말이잖아요. 디딤돌도 있는 말인데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의미가 깊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휘를 모르는가 미리미라는 이런 말을 새롭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이 돌이라는 말이죠. 이 사물을 가리키는 그 돌의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폭과 깊이, 넓이를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인사라는 말 내가 읽어줬죠? 우리 가족은 밖에 나갈 때 현관문에서 꼭 고르게 숙이고 허리 굽혀 인사한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종일 함께 걸어갈 신발에게 인사라는 요 시를 읽어줬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그 신발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유절하다는 것, 비일상이라는 것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다. 이 비일상이라는 것, 은유전하다는 것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비라는 것은 원래 부정어지만은 일상을 부정한다가 아니라 일상의 깊이를 더한다. 일상의 높이를 더한다. 일상의 넓이를 더한다. 이런 겁니다. 일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오늘 2020년 4월 19일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죠. 그러나 그 일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게 아주 좁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제와는 1mm라도 다른 1cm라도 다른 그렇게 하면 이게 비일상이 되고, 그 비일상이 된 만큼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라고 했죠. 새로움이라고 했죠.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자꾸 훈련을 해서 언제든지 내 자신을 그렇게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절하다, 은유절하다, 일상이냐 비일상이 하는 것은 대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 비일상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일상과 비일상의 그 어떤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이 원격, 제가 하기 전에 원격 수업이 또 뭐 우리 1학기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말 있죠. 지금 원래 5월 4일이 그래 하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뭐 그냥 이번 학기 전체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상황이야 이게 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그냥 5월 4일 그대로 하든 아니면 1학기 전체로 하든 뭐 다 아쉬운 점이 있죠. 물론 좀 더
요런 방식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좀 더 표정도 가까이서 실제로 느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또 상황이 불가피하면, 불가피하면 협력하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우리 공부가 이제 그대로 이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을 선용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자세,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으로 수업하는 이게 뭐 휴대폰으로 본다면 아니면은 훨씬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보면서 대책임질 할 수 있고, 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인터뷰란 말이에요. 인터뷰. 그게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래 하면 우리 강의실에서 혹시 못 보더라도 그것은 또 지엽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대의 차원에서, 항상 넓은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 시간에 은근 지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은근 지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내가 이거를 오늘 썼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요게 요런 거는 외워놓으면 좋죠. 자덕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한자에 대한 어떤 관심, 요런 데 대해서, 그다음 특히 성어, 요런 거는 많이 알면 좋습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놓으면 좋죠. 여러분들 이것은 자덕짐이라고 해서, 자덕짐이 스스로 자자, 얻을 득자, 지자는 뭐뭐의 이런 뜻입니다. 의. 요 미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미식, 미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가 있죠. 음식의 맛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아는 글자죠. 자덕짐이 맛도 되지만 분위기 이런 뜻도 됩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맛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맛. 맛은 맛이 있으면 멋이 있고, 멋이 있으면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음식만이 아니에요. 음식만이 아니라 어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뉴스와 창의력 공부를 하면 이 공부에 맛이 있어야 좋아요. 그래야 멋이 생긴다. 근데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업을 좀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 맛은 그냥 가볍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이 맛이라는 것은 대학 공부에 있어 맛이라는 것은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깊은, 아주 이 깊은 데서 퍼올리는 뭐다? 그걸 내가 이야기했죠. 어떤 숙성의 맛, 성숙의 맛, 숙성. 그 된장 간장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함으로써 나오는 깊은, 딥. 깊어야 돼. 얕으면 안 돼. 깊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뷰를 할 때, 취업이든 뭘 하고 할 때 그 깊이를 보는 겁니다. 단순한지 깊이가 있는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은 그런 깊은 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덕짐이라는 것은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얻는 맛이다, 이런 뜻이다. 스스로 얻는 맛이 있어야 돼요. 자덕짐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덕짐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일상을 꾸려나가고 하는 그런 데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감하고 이런 거 있죠. 스스로 느끼고, 감해야 동한다고 했죠.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얻는 그런 이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숫돌에 가는, 내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데서 스스로 얻는 맛,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체적인 차원이고 실존적인 차원이에요. 그렇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들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자덕해야 된다.
스스로 얻는 그런 맛,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이걸 왜 쓰면서 이 공부가 그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덕지미를 주는 어떤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죠. 비를 맞으면서 좋은 어떤 가르침이 골고루 퍼지다 이런 비유를 비례해서 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산을 딛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 됐죠. 이 비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공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비가 내리듯이 이게 봄비가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차곡차곡 이게 스며들면 좋겠다. 젖어든다. 스며든다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뭔가 억지로 뭘 하면 좋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자 맛과 멋 나의 일상은 맛이 있느냐 내 삶은 맛이 있느냐 그래서 멋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헤드라인적인 발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일상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스며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연. 한자어로 읽습니다. 영어의 nature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말가 스며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나브로라는 말 알죠, 여러분? 시나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말이 시나브로입니다. 그것은 한자가 아니라 순 한국말이죠. 순 우리말이라는 시나브로. 시나브로.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드는 걸 시나브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운치 있는 말이죠. 시나브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덕지미가 되고 이래 되려고 하면 뭘 강요해서 주입식으로 억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런 거 시대에 지금 잘 맞지도 않은 그런 류의 어떤 걸 해가지고 식으로 해서는 이 자덕지미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강제해서 누군가 타율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시나브로 할 때는 이 뜻은 자연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자연. 우리 이건 완전 초등학생용 그 단어죠. 자연. 이 자연은 산천초목이 아닙니다. 산과 들에 있는 그것은 좁은 의미의 자연이에요. 넓고 깊고 높은 의미의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자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겁니다. 신화불허의 차원이 자기 책임의 자연이고 자율의 책임이고 그런 차원이라고. 그래야 될 때 자연스러워야 그게 자덕지미가 생기는. 내가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그게 나의 차별적인 경쟁력이 되고 전국에 예를 들면 전국의 대학생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드물 것이다. 1%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뭐죠? 그런 데서 자덕지미가 생기는 거죠.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야말로 주체적인 즐거움이요. 실존적인 즐거움이요. 내 삶의 자존감, 존엄성 차원이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될 때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의 개념이에요. 엑셀런트하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머릿속에 잡다하게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은 이제 안 맞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그런 그 머릿속에 많이 외운다는 것은 미련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덕지미의 이런 차원, 오늘같이 비 오는 밤에 여러분들 내 삶을 한번 잘 되새김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나의 일상, 이 소중한 일상, 어떠한 경우도 대체될 수 없는 이 일상 속에서 공부라는 말자가 했죠. 트레이닝이라고. 뭘 갈고 닦고 내 자신이 진부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자덕지미의 그런 어떤 즐거움, 맛, 그런 걸 내가 느끼고 있나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대세김이죠. 고급 대세김. 대세김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 고급 대세김이죠. 자, 자덕지미 잊지 마십시오. 자덕지미.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보이죠? 언어, 이 민물고기 알죠? 그게 지금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찍어 놓은 그 뉴스 사진이죠. 이게 왜 뉴스가 될까요? 물론 그냥 물고기 헤엄치고 하는 것들 뭐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뉴스 미디어에 나온 이유는 이런 거죠. 9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하천에서 어릴 때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언어가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보 알죠? 그 물을 가두고 있는 그 뚝 보를 힘차게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되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경우죠.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고 어릴 때 나갔다가 지금 알러오려고 올라오는 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 이 작은 물고기를 포착을 해서 물론 이게 이제 뭐 매년 반복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또 반복되더라도 해가 바뀌고 새로 하면 이게 이제 새로움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장소가 마침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삼동면 면까지 같아서 내가 어릴 때 그 초등학생까지 이 남해가 섬인데 거기 살았던 거기 하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 장소가 내가 어릴 때 뛰놀았던 그런 어떤 그 고향에 있는 하천이라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나아감이라고 해놨죠. 나아감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나아감. 이걸 보면서 이 작은 민물고기들 어릴 때 저 바다를 잡아먹히지 않고 그 헤엄쳐서 자기가 성장시켜서 이 이제 하천으로 와가지고 알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물기를 헤치면서 그 돌밭에 있는 그래가 그 이 텔레비전 같은 데는 보이죠? 그걸 세게 해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나아감이라는 그 의미, 나아감이라는 것은 넘어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이 물고기, 이 돌을 이렇게 실제로 갖다 놓든 이 물고기의 사진을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물론 강의실에서 만나면 좀 더 다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하든 만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가 의왕에다가 이 물고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진이지만 간접적인 영상이지 않습니까? 사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어나 언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회기라고 하는데 이래 하다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걸 통해서 내 삶하고 연결시켜 보는 있다면 연결시킬 수 있다면 또 연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이 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엔 돌아오는 게 뭐다? 나의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 그래서 제가 나아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요렇게 종이에 붙여오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것을 가교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것은 다만 이 언어나 연어 같은 올라오는 이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서 이 마디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숫돌에 갈고 닦고 얻어를 넓히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나의 부족한 걸 계속 채우고 나쁜 것은 도려내고 격파를 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 아니 이런 물고기도 이렇게 알을 놓기 위해서 알을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결실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살을 세게 올라치고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그 관점이 지금까지는 언어나 연어가 뭐 그냥 그 언어나 연어가 이렇게 그냥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나아감, 넘어섬, 새로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되새김하고 내 의지와 노력, 태도를 하는 그런 걸로 이걸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새로움의 차원으로 내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내가 접하는, 일상에서 접하는 걸 내 삶하고 접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접목은 뭐다? 의미와 가치로 가는 거야, 의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속 새로운, 의미가 새롭다면 가치는 거기에 따라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은, 정말 자기 책임하에 노력을 할 때만 자연스럽게 되는, 안 그러면 억지, 강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나아감이고 부진적태라는 말 잘 보입니까? 부진적태? 부진적태? 10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부진적태. 이런 말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뭐 쉬운 글자죠. 부진적태, 부진적태, 부진하면, 나아가지 못하면, 나아가면 해놨죠. 이런 연어처럼 나아가지 못하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노래도 있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냥 떠밀려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떠밀려 가는 일상. 그게 뭡니까? 반복적이고 뻔하고 식상하고 상투적 이런 것들을 그냥 떠밀려 가는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체적이지 못하고 실존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나아가지 못하면 부진적태라는 건 나아가지 못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아가지 못하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못 나가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면 물러나는 것이다. 퇴보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매우 좋은 말입니다. 이 언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죠. 물살 때문에 떠밀려 가버리는 거죠. 알을 못 낳고 번식을 못하고 이 자연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에너제틱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는 그냥 기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북돋우는 그런 에너제틱한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펑퍼짐해진다고. 내가 강의교육에서도 우리 일상의 활력을 돋울 수 있다. 그런 경우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일상의 활력을 북돋운다? 그런 공부 들어봤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자세는 우리 일상을 살아있는 힘이잖아요. 활력이 없으면 다 큰일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기업, 어떤 창업, 어떤 분야에서도 공분야든 일반이든 원하지 않겠죠. 누가 그런 활력 없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한 상투적인 그런 생각, 태도 이런 걸 가진 사람, 그 전공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한다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배울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자세에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부진적태. 나아가지 못하면 후퇴하는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밀고 가는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언어처럼 나를 밀고 가는 뭐다? 엔진, 에너지, 힘이 돼줘야 된다. 아시겠죠? 부전적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람이라는 게 헤쳐나가야 될 게 많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외 없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헤쳐나가야 돼요. 이런 언어의 이런 이 상태하고 우리 삶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나를 떠밀리게 하는 그런 물살 같은 게 많아요. 내 물살이 뒤에서 밀고 오면은 바람이
바람이 이 뒤에서 밀고 오면 그냥 떠밀려 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새가 날기 위해서는 그 맞바람, 마주보는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람개비 같은 것도 바람이 안 불면은 바람이 안 부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이 불도록 일으키려고 하면은 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풀무질이라고 하는 풀무질. 이런 거 풀무 아닙니까? 불이 잘 안 붙을 때 돌리는 그 풀무. 바람을 넣는 그 기구를 풀무라고 합니다. 풀무.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안 부는데 바람이 불면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이 뭔가 풀무질을 하는 것 같다. 노자 도덕경 같은 거 보면 바람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뭔가 어디서 이 자연의 섭리, 그 어떤 그 신이든 뭐든 어떤 섭리가 이게 뭔가 풀무질을 하는 것 같아. 어디서 말이야. 그거 우리가 그냥 뻥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박지원 같은 사람은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그 물소리 들으면 열알리 같다면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그게 우리 삶을 상상하는 거야말로 우리 삶을 훨씬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데서 새로운 게 나오고 다 나온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나아가지 못하면 이게 새로움이라는 그런 거하고는 이게 안 맞다니까. 그래서 나아갈 때만이 나아가야만이 넘어서야만이 새로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진적태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진적태. 또 이런 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냥 나아가면 입으로만 관념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의위를 넓히는 노력, 그 다음에 사물을 어제와는 다르게 1% 다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하니까 그냥 이렇게 반복적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개를 무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냥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조금 식상하고 상투적인 그런 관점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돌을 보고 이런 2000원짜리 인형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식으로 일상을 자꾸 새롭게 가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부진적태 나아감.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이나 어떤 데 보면 아니면 해보면은 지금 영상도 있고 할 텐데 그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접근이 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과 연결하는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은근 지원 표현에 있어서 공식 같은 거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 서론, 본론, 결론, 기성전결 이런 거 다 잊으십시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이렇게 관계 없을지 모르지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뭔가를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은근 지원의 차원이 되면 좋다. 은이라는 것은 말이지만은 생각이죠. 말이나 생각은 일상과 가까운 게 좋고 일상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은 깊어야 된다. 이런 거 은근 지원. 오늘 벌써 이 자덕지미, 그다음 강거목장, 부진적태, 은근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 성어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잘 안 쓰는 단어.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으면 그 의미를 깊게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은 새로움에 유입돼서 부진적태, 자덕지미. 여러분들 자덕지미 이게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울적할 수도 있고 기분이 그럴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초등학생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참 허망할 때도 있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게 희노애락 애호애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정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뭔가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자덕지미를 느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좀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근지원 이런 예는 내가 좀 들고 하겠지만 오늘 이걸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다 그런 걸 한 거예요. 이렇게 넓은 돌,
그다음 이런 거 주변에 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뭘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 주제가 그 AI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뭐 한번 써보시오 하든 말해보시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AI가 거의 못하는 분야가 없겠는데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앞으로 시대는 세상은 더더욱 그래 되겠죠. 그러나 내 삶과 구체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야말로 어떻게 지금 시대에 맞는 대학 교육의 강의 차원이다. 강거 목장할 때. 목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40개 전공 정도 되는데 그런 목이 세세한 거는 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의 차원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주체성의 차원, 실존적인 차원, 존엄성의 차원, 자존감의 차원 이런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이 디딤돌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좀 더 어떤 이 현실적인 역량 면에서 은근 지원, 말과 글은 생활과 가까운 일상과 가깝대. 그 뜻을 깊게 한다. 은근 지원. 머릿속에 혼돈해야 됩니다. 요것들을 이제 내가 지금 했죠? 요런 것들 다 은근 지원의 차원이에요. 은근 지원의 차원. 뜻을 깊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깊어진다. 깊게 돼야 퍼올릴 게 있습니다. 퍼올릴 게 있다. 그건 내공이라고 하죠. 퍼올릴 게 없는데 뭘 하면 다 뻔하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말을 내가 말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1%의 차별이나 1%의 영향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1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몇 가지 영상을 반복해서 내하고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하고 인터뷰. 60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60분 동안 우리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를 자기 자신과 잘 이렇게 되새김하는 건 뭐죠? 그 자기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게 다 자기 자신을 가지런하고 아주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디딤돌 숫돌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이렇게 마디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근 지원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 때는 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이게 첨단이에요. 첨단. 은근 지원은 표현에 있어서 첨단의 기준입니다. 첨단의 기준. 어떤 글쓰기라든가 요즘 글쓰기 많이 강조해 그런 건 조금 기능적인데 그래서도 은근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거 한번 찾아볼 수 있는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녹화를 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은근 지원, 부진 적택, 자덕 지미 이런 것들은 평생 우리가 이 물살을 이 언어처럼 물살을 헤치고 살아가야 될 평생 내 자신 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자덕지미의 차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리 될 때 뭘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은근히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월요일 거니까 목요일 그때인데 그 전에 할 때는 이제 아마 이 동영상 수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그때 안내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 은근히 알아놓으시고 스티브 잡스의 말 중에 죽은 지가 10년 됐죠?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을 창업한 그 애플이라는 사과도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사과 농장에서 이렇게 좀 일도 하고 생활을 했거든요. 사과 농장. 그래서 애플의 상징이 사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기 일상 속에서 사과가 갖고 있는 그렇게 보면 그래 보여요. 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걸 했을까? 애플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심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플 제품이 보통 간결하다, 심플하다 그런 디자인을 하고 하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 하면 대학생들한테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자기가 들었겠죠. 그래서 점을 연결한다는 말이 있어요. 점이 알죠? 점. 한 점, 두 점 할 때 점을 연결하는 저는 그 말이 항상 좀 떠오르곤 합니다.
점을 삶은 어떤 그런 점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면 그런 건 말 비슷한데 뭔가 점을 연결해야 된다. 그게 이 사람의 묘한 어떤 그게 되는 거예요. 점. 한 점은 별거 아니지만 뭔가 점을 연결하는 게 내 삶을 성장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어디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한 적이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점을 연결한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하고 점 하나가 수업의 한 시간이 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뭔가 어떤 그 고리나 어떤 그런 계획이 이런 생각이 잘 들더라. 그래서 그런 말처럼 오늘 보여준 이거 자덕지미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말했듯이 요거 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다 하나하나의 점이다. 점. 그 점이 모래알처럼 뿔뿔 흩어지는 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마디 성장의 마디가 되도록 좀 잘 쌓고 연결하는 뭔가 그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은근 지원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종강할 때까지 계속 이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6월 중순이 되면은 뭐 종강을 하죠. 그때 되면 실력이 잘 늘어서 자기의 어떤 내 삶의 경쟁력이 되도록 그럼 항상 일상을 깊게 하겠다. 요런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하면서 내가 같이 공부를 해나갑시다. 해나가면 많이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은근 지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다음 시간에 하죠.